안녕하십니까, 조선선사입니다. 아이고, 현재 시각은 06시 25분 6월 9일인가요? 2월 9일. 네, 2월 9일. 외기 온도가 마이너스 4도, 4.5도 정도. 어제보다 조금 더 추워요. 어제보다 아침 온도는 좀 쌀쌀하네요. 자, 오늘은 해외 직구로 앵글 각도 어댑터를 좀 사봤어요. 5,000원 주고 룸밀러 쪽에다가 착탈하는 걸로 한번 사봤어요. 그 해외에서 직구를 하게 되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A사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횟수로는 한 10회 미만이었는데 100% 인수를 받았고요. 뭐 특별한 문제 없었고, 뭐 단순 변심할 만한 건도 뭐 한 건 정도 있었는데, 그건 뭐 내가 귀책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고, 내가 뭐 그 뭐라고 말씀드려, 거기 나와 있는 카탈로그를 내가 초이스한 거니까. 근데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쪽에다, 해외 쪽에 있는 그 쪽에다가 중국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콩인가 중국인가. 여기는 델리버리 피가 그 저스트 프리가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저렴합니다. 예. 저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국내에서 그 뭐 웬만한 포털 사이트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거기서 한 두세 배 정도의 이득을 남겨요, 똑같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이번에 제가 직접 했는데, 단점은 뭐냐면 저렴한 대신에 5% 이내로 물건이 안 와요, 제 경험상. 예. 일단 재밌는 게 쭉 흐름을 보여줘요. 뭐 물건이 발송되고 집화되고 로컬에 오고, 로컬에서 국내에 배송 중이고, 이렇게 쭉쭉쭉 일련의 과정이었는데, 어제 두 개가 오기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댑터 하나 왔고, 하나는 그 Y자형 분기를, 그 억스 분기를 하나 시켰는데 한 1.8달러 정도 되고, 딜리버리 비용도 무료인데, 도착이라고 떴는데 물건은 없어요. 물건은 없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해외 쪽 들어오는 거는 우체국에서 합니다, 전량 다. 아저씨한테, 그 형님한테 전화도 받았고 했는데, 물건 하나 들어가니까 보통은, 그래서 나는 뭐 따로 소포 같은 거 따로 오는 줄 알았는데, 그 도장을 찍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등기 같은 거. 등기가 아니라 소포는 그냥 문자 하나 보내주나 보더라고요, 해외에서 오는 거. 하나 못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의 신청해가지고 지금.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신이동실로 보냈는데 중간에 분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워낙 작잖아요. 옥스 분기점에 가로 세로 뭐 끼케야 뭐 30mm 50mm 정도 될 텐데, 그죠? 아무튼 그거 시키지 말아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전에 2000 몇 년도요? 11년도, 9년, 10년, 10년에 11년, 12년 정도에
알리바바라는 그 국제 그 마케팅 사이트가 있었어요. 알리바바. 근데 제가 그때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제가 장비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던 차에 서울시에서 좀 지원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지원받은 게 있어갖고, 근데 우리 마케팅 비용으로 당시에 그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1년인가 6개월 그 아이디하고 그거를 생성시켜 주는데, 근데 그걸 잘 활용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그 알리바바, 그 알리바바예요. 음, 나중에 보니까 뭐 그거 뭐 그만한 가격을 할 만큼의 툴이더만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간단히 정치적인 촌평. 네, 그래서 뭐 강릉으로 갔다가 김기현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 좀 얘기해보자면, 나경원 후보가 보수의 그 어떤 좌장격으로 있는, 그죠? 그리고 유리천정 같은 판사 출신으로서 유리천정 같은 높은 공직사회라든가 정치 조직에서 존재하는 지금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그 최고 통치권자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어떤 내년 총선에 대한 캐비넷 라인에 자신의 그 신복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관련된 내용으로 잘 아시겠지만 까였잖아. 의사소통이 안 된 거지. 알아서 쏘리 해야 되는데. 어떤 밀당 주고받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다가 결국은 뭐 일방적인 린치를 당해서 나온 상태에서 그 지지율이 다른 쪽에 반대 진영으로 갈까봐 부랴부랴 또 우리 저 김기현님은, 아휴 참, 그러니까 정치인이 있고 한낱 그냥 도구로 사라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정치인이라고 해야 될지 의문입니다. 의문이에요. 누가 찍었는지 모르는데 저도 그 김용님인가? 그 사랑나무인가, 그 저기 뭐야, 기독교 단체 관련된 그 유명한 사회자 있잖아요. 그분 말씀대로 사진 아주 누가 찍었냐, 아주 기가 막히게 찍어놨더라고. 현 상황을 가장 그 놀랍게 한 장의 사진으로 그냥 팍 찍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본 프레임은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한참 두드려 패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왔더니 미안하다 그러면서 좀 이것 좀 해야 하라는 어떤 저열한 저기 깡패 마냥 김기현은 아쉬워서 이렇게 휙 돌아가는 나경원을 바라보는 그 순간을 포착을 했어요. 아이고, 안타깝고 볼상사납고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어요.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잠깐 멍 때리다가, 그죠?
요즘에 그 러벤가리가 1980년대에 썼던 노르망디의 연 거의 이제 좀 중간을 넘고 있어요. 주인공이 지금 프랑스 내에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폴란드. 예. 폴란드가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조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프랑스의 프랑스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 돼요. 그 청년이. 폴란드가 1939년에 이제 침공을 받죠. 침공을 받고. 근데 거기서 한스라는 그 독일 국적의, 그러니까 폴란드에 있는 한 저명한 그 집안의, 유서 깊은 집안의 어떤 한 그 지류가 독일에 가서 지속적인 이제 친인척 관계를 유지를 하며, 그가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주인공과 우연찮게 아는 사이가 되고, 그는 발발 직전에 히틀러의 전쟁 침공, 폴란드 회랑 침공 직전에 사관학교에 임관을 해요. 한스라는 친구가. 근데 조국 프랑스가, 그 이제 주인공이 조국이 프랑스니까 프랑스가 마저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마지노선이 무너지잖아요. 우회해서 무너지는 마지노선을 뚫고 파리가 점령당하고 노르망디까지 내려와서, 노르망디도 이제 뭐 점령당한 상태에서 이 주인공이 자신과 자신의 여자친구, 그리고 자신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이 추억이 있는 한 고성을, 그 아주 유명한 성은 폴란드풍의 노르망디에 위치하고 있는 폴란드풍의 성을 불을 질러 버립니다. 약간의 그 조현병을 보이는 주인공이에요. 소설 속 내용을 보면.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나중에 그 성이 불타오르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고, 그 성의 죄가 자신의 추억을 보존할 거라는 단어를, 그 문장이 좀 인상적인데, 그러면서 그는 잡혀요. 프랑스에 있는 그 유령 정부한테. 우리가 옛날에 이제 뭐 일본 헌병식으로, 프랑스 헌병이죠. 프랑스인 헌병. 알아서 잡아가는 거죠. 언제나 권력 앞에 그들의 스탠스는 지속적으로 흔들립니다. 예. 그런 와중에 잡혀서 뭐 이런 고문도 당하고, 이런 회박 회유, 도대체 누구의 회유를 받았는지, 누가 뒤에 있는지를 물어보지만, 동네 사람들은 이 친구가 이제 약간의 조현병이 있고, 자신이 그 1차 세계 때 전쟁고아였고, 자신의 부모도 다 돌아가시고 삼촌한테 키워지고, 그 삼촌도 유명한 전쟁 영웅이고, 프랑스 내에서 인간문화재식으로 연이라는, 노르망디에서 연을 날리는데 그 연 자체도 상당히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저명 인사였고, 우체부가 직업인 삼촌 밑에서 자라왔고, 그가 어떤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기 전이니까
그의 지령을 받고 하지 않았다는 걸 알지만 그런 형사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당시에 그 전쟁 상황에서 그 폴란드 공성이 독일 주둔지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그걸 불질러 봤으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독일 사람들이, 독일 그 나치 입장에서는 잡아다 족치니까. 그러고 있는데 뒤에 두 명이 독일 이제 그 헤게모니를 갖고 있잖아요. 독일 사람 나치 애들이 두 명이 딱 와서 뒤에 누군가가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한참 신문을 받는 걸 듣고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면서 그 중에 한 명이 이 주인공을 변명을, 그 알리바이를 증언을 해주더래요. 자신하고 같이 있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범행 당시 시간에. 일들 똑바로 해라. 그리고 쑥 나가는 거예요. 독일군 점령군 장교가 그런 얘기 하는데 뭐 상황 끝난 거지. 그 친구가 한스였어요. 한스와 주인공은 한 여자친구와 사각관계였어. 삼각관계도 아니고 한 여자를 둘렀어. 한스와 그 여자친구는 사촌지간이고, 이 남자 주인공은 그런 나중에도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유년기에 불과 이제 한 1, 2년 전부터 해서 쭉 그 이전에 있었던 아주 여러 가지 청소년 유년기에 있었던 이제 그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노가 있지만 분노를 삭히고 잊을 수 있는 거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추억이 그거를 녹아내리는 것도 삭힌다고 표현해야 되나? 놀라운 발전을 해주는, 부식이 아닌 삭힘, 부패가 아닌 삭힘. 저는 그 관계를 어떤 발효의 관계라는 생각을 갖고 바라봅니다. 한씨와 그 주인공이 비록 적대 국가지만 과거에 있었던 오래된 관계로 인한 눅눅한 관계가 발효가 됨으로써 그를 구해주게 되죠.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고, 아직 뭐 한 100여 페이지 나왔는데 뭐 한 이틀 보면은 완독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이제 해방일지로 넘어갈 건데, 로맨갈이라는 사람이 돌아가기 전에 1년 전에 쓴 작품이에요. 저기 그 연인이자 부인이자 정치적인 동료였던 부인이 미국 CIA인가요? 미국 CIA의 정치 간첩으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지성인으로서 그 흑인들의 인권운동을 아주 그냥 전면에 나서서 그 투쟁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부인은 그렇게 찍혔고, 정치적인 어떤, 그래서 죽임을 당해 자살을 했는데, 자살을 한 것도 자살이 아니라고 그 남편이 얘기를 하면서, 아들과 뭐 그 아들과 함께 이런 인터뷰한 장면도 봤던 것 같고, 뭐 방송에서. 그만큼 우리 사회 현재까지도 김상준 교수인가?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라든가 이런 방송들의 패널들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 지성인들에 대한 어떤 그들을
환기시켜주는 그들의 놀라운 그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이라든가 사회에 어떤 스탠스를 지녀야 된다는 거를 환기시켜주는 지성인이에요. 누가? 로맨 가리가, 에밀 아자르가. 남은 내 인생이가 그 제목은 외워지지도 않네. 다 읽었는데. 근데 그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쓴 많은 책 중에 이 책이야말로 유일하게 진솔한 나의 분신이다, 뭐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런 놀라운 평가들을 받는 콩쿠르상도 받은 책도 있고 한데도 이 사람은 이 책이 야말로 자신의 진솔한 지성을, 진솔한 내용을, 진솔한 자신의 용기를 담은 책이라고 하면서 씁니다. 그 이후에, 작품 이후에 1년 후에 그냥 자살을 또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하루는 아주 그냥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살 거야. 내가 살아버릴 거야. 수동이 아닌 능동으로. 이상입니다. 조선산타였습니다.